안녕하세요. 수소를 연료로, 즉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수소 경제의 개념은 실현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연료로 사용할 수소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 이걸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이미 수소 발전소나 수소 전기차의 한계점 또는 숨겨진 그 문제점을 지적한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설명 방식을 전혀 다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은 결론은 동일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수소는 대략 연간 1억 2천만 톤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이 중 대략 한 5천만 톤은 부생수소라고 해서 석유화학 산업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 수소를 모아서 사용하고요. 부족한 7천만 톤은 수소를 일부러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즉 수소를 1억 2천만 톤이 지금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수소를 만든다는 것은 수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과 같은 거 아닙니까? 지구상의 수소는 수소 그 자체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 점이 석유나 천연가스를 유정이나 가스정에서 퍼올리는 것, 이것과 다릅니다. 퍼올린다는 게 뭡니까? 본질은 땅을 파디벼서 줍는 거 아닙니까? 석탄을 광산에서 캔다는 것도 본질은 땅에서 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나 천연가스나 석탄 등이 오늘날 탄소 경제의 핵심 수단이므로 이는 개념적으로 탄소라는 것은 땅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을 주워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즉 탄소는 원래부터 그곳에 있던 것을 가져와서 연료로, 즉 땔감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수소는 수소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소 그 자체는 너무 가벼워서 지구의 중력으로 지구상에 붙잡아 둘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주로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수소는 이미 산소와 결합된 형태, 즉 이미 산화가 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산소와 결합시킬 때 발생하는 열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수소는 이미 산소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은 수소는 다른 물질과 결합된 형태, 이것이 바로 화합물이잖아요. 가령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 또 다음에 동물이나 식물의 그 바디, 몸체에도 수소가 존재를 합니다. 그 바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의 형태로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를 만든다는 것은 이들 화합물을 완전히 부셔버려 갖고 수소만 별도로 추출해낸다, 뽑아낸다, 이런 의미인데 이 과정에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연료로서 수소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수소는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그걸 보면요, 저 1억 2천만 톤가 연간 이렇게 사용된다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원유를 정제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가령 원유에 기본적으로 황이 다 섞여 있습니다. 황이 적게 섞여 있는 원유가 품질이 좋은 것이죠. 근데 저 많건 반드시 황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황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황을 제거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름을 태울 때, 즉 태운다는 것은 항상 산소와 결합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산소와 화학 반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태운다는 것은. 그래서 황도 산소와 결합하게 되고요. 황이 산소와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즉 황이 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황의 산화물이 되는 겁니다. SO2가 되면 이산화황이 되고요. SO3 등등등 이렇게 황과 산소가 여러 개 결합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이죠. 이산화황, 삼산화황 이런 것이 물에 녹으면 바로 황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황의 산화물이 대기 중에 있다가 빛 속에 녹아서 비로 내려버리면 그게 바로 산성비죠. 황산은 매우 부식성이 강합니다. 철을 녹여버립니다. 동물, 식물도 다 녹여버립니다.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원유에서 황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황보다도 결합력이 더 강한 수소를 이용해서 이 수소는 워낙 결합력이 강해서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은 그냥 옆에 있는 아무 놈이나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결합력이 강합니다.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잘 하기 때문에 수소가 황의 자리를 대신해서 황을 내쫓아버리고 수소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입니다. 즉 원료에서 황을 제거하거나 중진류를 분해해서 고부가가치 석유 제품을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수소가 사용됩니다. 개념적으로 음식물을 소화, 분해, 흡수, 합성할 때 각종 생체 효소가 작용하는 그 비슷하게 석유화학 모든 공정에서 수소가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를 연료로 땔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연료 비슷하게 원료, 원재료, 중간 자재 및 비슷하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땔감, 연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각종 그 화학 산업에서 뭐 암모니아나 메탄올, 에탄올, 에틸렌, 벤젠 수많은 그 화학 제품을 만들 때 수소가 중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용된다는 겁니다. 수소의 이러한 사용은 땔감, 즉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료로 사용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원료로서 수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소는 그 제조 비용이 만약 100이라면은 여기에 적절한 부가 비용과 이익을 더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수소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면 그만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 경우에 그 수소의 대체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소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소의 대체제를 다 고려하고서라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수소 시장이 존재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가 만들어지고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땔감이 아닙니다. 연료가 아닙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수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다. 즉 열을 얻거나 전기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태운다는 것은 산소와 결합시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은 원래 열을 얻기 위해서, 즉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태웠습니다. 이것은 나무 속에 있는 탄소를 산소와 결합시키는 겁니다. C 더하기 O2는 CO2가 되면서 열이 발생하죠. 인간에게 이산화탄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열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탄소 경제의 출발인 겁니다. 다만 식물은 이 이산화탄소를 햇빛과 물을 작용시켜서 광합성이라는 이 핵심 기능을 수행을 해서 포도당을 최초로 또 원천적으로 만들어내고요. 이것으로 식물이 단백질과 지방도 만들고요. 또 이것을 동물들에게 음식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태운다는 것은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처리할 수 있는, 정확하게는 현재 지구상의 식물이 처리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이것이 자꾸 그 대기 중에 누적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산화탄소가 생존의 필수품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의 유해물질이 되었다는 점에서 과잉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공해물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산화탄소는 없어도 생명체는 죽고요. 많아도 죽는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수소를 태우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화학식 있잖아요. EH2 플러스 O2는 EH2O 플러스 열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때는 열이 나온다는 거는 요즘은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가르치지를 않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열이 필요하죠. 예? 즉 수소를 태우면 물과 열이 나오고요. 물은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소 경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니까 아주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태울 수소, 즉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소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밝혀보려고 합니다. 수소를 태우는 방법으로는요. 이 수소라는 놈은 성질이 엄청 더러운 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응력이 너무 강력하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나무나 기름을 태울 때 이게 순간적으로 반응합니까? 천천히 타잖아요. 그래서 모닥불 피워놓고 고구마도 구우면서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수소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는 순간에 가루가 되어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태우면서는 소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 엔진과 같은 그런 수소 엔진, 또 수소 아궁이 이런 거 만들려는 모든 노력은 대체로 모조리 실패했고요. 수많은 연구자들이 죽거나 병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가 등장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인간이 수소를 태우는 방법으로 고안된 그 연료전지에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등신짓이라는 점을 밝힌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탄소경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으로 지금 확대가 되었지만 본질은 탄소와 산소의 결합입니다. 탄소를 땔감으로 사용하여서 열을 얻는데 그 방식이 열을 얻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열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령 가스레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그 아궁이도 있는 거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등의 기름 엔진이라는 것도 열을 직접 바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개념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아궁이가 나무를 열로 바꾸는 것이라면 오늘날 그랜저, 기름 엔진도 아궁이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특수한 경우, 즉 빛이 특수한 반도체에 작용해서 바로 전기를 만드는 그런 광전 효과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에너지 변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즉 전기 에너지는 이 자기장 내에서 폐쇄된 전기 회로를 움직여 줘야지 그 폐쇄된 전기 회로에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발전기를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발전기라는 게 진함철, 자석을 배치시켜 놓고요. 그 안에 전기 회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기 회로를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낮은 곳으로 떨어뜨릴 때 그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것으로 발전기 돌리고요. 각종 화력 발전소, 여기 각종 화력 발전소라는 것은 석탄을 떼면 석탄 화력, 가스를 태우면 가스 화력, 기름을 태우면은 기름 화력 이렇게 되는 거죠. 중료를 떼는 중료 화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화력 발전소는 한마디로 결국 탄소를 태운 열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의 팽창력으로 발전기 돌리고요. 원자력은 통제된 핵 분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의 팽창력으로 발전기 돌리고요. 풍력 발전은 바람으로 발전기 돌리고 태양열 발전은 태양광 발전과 다릅니다. 햇빛이 따뜻하잖아요. 그 햇빛 속에 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열을 모으는 게 돋보기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열 발전은 햇빛 속의 열 에너지를 돋보기로 모아서 물을 끓인 다음 수증기의 팽창력으로 발전기 돌리고 하여튼 발전기를 돌려야 전기를 얻는다는 점에서 전기 에너지는 에너지 변환 과정이 한 번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연료전지에 투입될 수소를 물의 전기분해로 얻는다는 이 아이디어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물에 전기를 투입하여 수소 만들고 이 수소를 다시 연료전지에 투입하여 전기를 만든다는 이 모델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완전하게 등신짓인데 인력학 1법칙, 인력학 2법칙에 의하여 직관적으로 최초 사용하는 전기보다 훨씬 적은 전기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모델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봅니다. 원료로서의 고순도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분해법이 유용할 수 있지만 연료, 즉 땔감으로서의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물분해법은 경제성이 없어서 즉 손해가 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자세히 봅니다. 최초로 물분해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를 X라 하고요. 집어넣는 전기죠. 최종적으로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전기, 즉 만들어지는 전기를 Y라고 하면은 언제나 Y는 X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증명합니다. 만약 Y가 X보다 많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장치를 2개, 3개, 4개 자꾸만 만들면은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그냥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 위반되죠.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력학 1법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Y는 X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Y가 X와 같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100%인 에너지 변환 장치라는 것인데 이것은 인력학 2법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고요. 이미 이런 점은 확고하게 논증된 것입니다. 따라서 Y는 X보다 언제나 현저히 작기 때문에 물을 전기분해해서 연료인 수소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덩신짓입니다. 원재료인 수소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특히 순도 높은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물분해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얻은 수소를 원재료로 사용해야지 땔감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탄소화합물, 즉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에 섞여 있는 수소를 분리, 추출하는 방법을 보면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계질법이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요. 변함 없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결코 변함없는 사실은 탄소화합물에서 석탄이나 석유가스가 다 탄소화합물이라는 거죠. 거기에 섞여 있는 수소를 별도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말은 땔감을 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땔감이 뭡니까? 바로 탄소입니다. 수소를 땔감으로 사용한다면은 위에서 본 물 전기 분해 모델과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 불가입니다. 이 증명이 맞춰진 겁니다. 땔감 연료인 탄소를 태워서 나온 열량이 100이라면요. 이것으로 수소를 만들면요. 수소가 가진 열량은 100보다 작다는 것이 인력학 1법칙과 2법칙의 결론이죠. 위에서 본 물 전기분해 모델과 동일한 설명입니다. 이 수소 열량이 100보다 작을 테니까 90이라 합시다. 가령. 그래서 이 수소를 연료전지에 투입하여 나오는 전기의 열량은 90보다 또 작다는 것이 인력학 1법칙과 2법칙의 결론입니다. 논증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것을 80이라고 합시다. 연료전지 효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요. 90 열량 투입해서 80 열량 나올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저는 관심이 없고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땔감 탄소를 태워서 얻은 100으로 수소를 만들고 다시 연료전지를 통하여 전기를 만든다면 80의 열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땔감 연료를 태워서 얻은 100의 열을 바로 전기로 바꾸는 것이 기존의 화력발전 아닙니까? 예? 기존의 화력발전요, 이미 기술은 고도로 최첨단으로 완벽하게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변환되는 효율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땔감 탄소를 태워서 얻은 열량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효율이 높기 때문에 기존 화력발전 시스템 그 자체의 효율은 매우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소를 연료로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수소 경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 The Future of Hydrogen, 즉 수소 에너지의 미래, 이런 걸 IEA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이거를 대한석유협회에서 자료를 번역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일부를 캡처한 겁니다. 다른 건 다 볼 필요도 없고요. 수소 제조법 보십시오. 수소를 만드는 재료가 뭡니까? 물 아니면 탄소 화합물이잖아요. 위에서 설명한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음,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땔감의 종류에 따라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소를 연료가 아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만드는 데 드는 그 가치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소를 연료, 즉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탄소를 사용해야 하고요.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짓은 덩신짓이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그래서 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수소가 존재한다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수소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소 경제라는 이 개념은 오펙이 석유 패권을 쥐고 있던 그 아들 부시 행정부 시절에 장차 석유가 고갈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체 에너지 개념으로 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연료로서의 수소 경제가 성립되려면 수소를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니 만약에 석유가 고갈되는 상황이라면 무슨 수로 이 수소를 값싸게 대량으로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에? 없다고요, 수소가. 그리고 지금은 최소한 100년 이내에 탄소 에너지가 고갈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줄이는 모델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수소 경제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대안이 될 수 없고요. 실은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한국에서 수소 경제에 로드맵이 어쩌고저쩌고 해서고요. 수소 발전소 붐이 벌어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세금을 퍼다 버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이 자기 돈으로 한다면 상관할 바 아닙니다. 자유니까요. 그런 기업 주식 안 사면 그만입니다. 저는 절대로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망해도 기업만 망하면 그만인데, 여기에 세금이 지원되면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